아이고, 녹화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 연구원들 그리고 학부 연구생들이 자기소개 관련된 질문을 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제가 좀 잘못 설명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참고 자료가 없어서 물어본 것 같아가지고 자료도 배포하고, 잘못된 설명도 정정도 하고 뭐 등등의 이유로 짧게 녹화나 해가지고 보내줄게요. 우선은 트랜스는 대략적인 설명은 어저께 거가 거의 들으시면 되는데, 그 그 우리 리퀴지나 그 LM 값 계산하는 수식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 설명을 좀 더 추가해 줄게요. 우선은 우리가 자기 소자 또 트랜스 기준으로 그 기본 간력화될 모델은 이 아래의 그림과 같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와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거는 1차, 2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는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이 리퀴지 원도 1차 측으로 변환해가지고 1차 측에 다 통합하기는 해요. 근데 뭐랄까, 이 누설 인덕턴스라는 거는 자기 소자 내부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추가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새가, 예, 이렇게 리퀴지 1, 리퀴지 2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 리퀴지 2인데 요거 노테이션 잘못됐네. 예, 요거 LM은 그냥 1차 측에 있는 자와 인덕턴스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픈됐을 때 찍는 값과 2차 측을 쇼테지에서 찍을 때 값이 이런 수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리퀴지 1 더하기 LM, 리퀴지 1 더하기 LM 하고 병렬 리퀴지 2의 턴비의 제곱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녹화할 때마다 아까는 모기가 방해하더니 이게 갑자기 새가.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어떤 의도된 분석 없이 그냥 자기 소자를 측정을 바로 하면 실제로 우리가 찍는 건 LM이 아니라 LO인 거죠. 마찬가지로 2차 측을 쇼테지하고 찍으면 순수하게 리퀴지 1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퀴지 2랑 LM의 병렬값이 통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LS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트랜스에 있는 누설 인덕턴스와 자와 인덕턴스 LM은 이렇게 LO, LS만으로는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2단자망이라고 하는 그 자동 제어 모델을 가져서 쓰는데, 요 가운데 여기가 트랜스를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1차 측,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압전류, 전압전류 각각 입출력 신호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블랙박스 형태의 블랙박스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공식이 나와요. 전류에 대해서 전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수식으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메인 트랜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2단자망을 쓰긴 써요. 그래서 L11, L12, L22라는 요소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요 내용을 쭉 들으시면 알겠지만 L11, L12, L22는 여기 L 리퀴지, LM, L 리퀴지 2 세 가지 요소와 요 턴비에 관련된 매개 변수의 함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L11, L12, L22를 구하기 위한 거고, 중간에 그런 값을 위해서 L 리퀴지 1, L 리퀴지 2, LM, 턴비 하고 자기 결합도 등에 대한 매개 변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 그 2단자망에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대각에 있는 L1, 2는 뭐냐면 1차, 2차끼리의 상호 영향을 주는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보통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이 상호 양방향의 인덕턴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 L12는 이렇게 간단하게 턴비와 LM이라는 자와 인덕턴스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약간 실수했던 셀프 인덕턴스인데 셀프 인덕턴스는 L11 혹은 L2인데 뭐 한쪽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L11이라면은 L11은 그 1차 측의 누설과 상호 인덕턴스의 턴비에 의해서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누설 인덕턴스, 자와 인덕턴스 요 전체가 상호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값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요. 요 모델에서는 1차 측을 기준으로 2차 측을 보고 있기 때문에 L12라는 값을 쓰고 있는데 요 용어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설 인덕턴스는 L 리키지1, 그 다음에 자와 인덕턴스는 여기 LM. 근데 LM은 결국 1차, 2차 측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인덕턴스잖아요. 그게 L12와 턴비에 관련된 함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셀프 인덕턴스는 누설과 여기에 있는 자와 인덕턴스의 합이고 상호 인덕턴스 L12는 여기 1차, 2차에 결합된 인덕턴스라는 거죠. 하고 여기서 이펙티브 턴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메인트랜스를 감을 때 1대1이다 라고 해도 실제 얘가 결합도가 1대1인지는 여기서 생성된 L11과 L22의 셀프 인덕턴스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턴비를 아무리 잘해도 L11이랑 L22가 정상적으로 의도한 값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턴비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코어에서는 손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실도 있고 대표적으로 자기 손실이죠. 그 다음에 자기 코어의 열손도 있고 동손도 있고 결합도에 대한 손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L11과 L22가 내가 의도한 값대로 상시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턴비 레이쇼도 내가 설계 목표치 한 것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커플링 코에피션트는 결합계수라는 건데 결합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입니다. 근데 1에 가까울수록 결합도가 좋은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결합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결합도가 낮으면 손실이 크냐 그게 아니라 결합이 잘 되어 있다. 여기 가운데 결합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에 가까우면 여기 아이디얼 트랜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결속이 되어 있어서 누설값은 상대적으로 작고 여기 자와 인덕턴스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K가 이제 이렇게 0에 가까운 숫자면 여기 누설 LL1이랑 L 리키지 2 값이 좀 비교적 크고 여기 LM이 줄어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전압 전류를 인가하더라도 실제 1, 2차 측에 서로 넘어가는 에너지량은 줄고 그게 내부 리키지 인덕턴스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도 실제 자기 소재를 측정해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LM이랑 L 리키지1, L 리키지2라는 값 3개를 알아야지만 L11, L22, L12라는 값을 알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총 4가지 파라미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51은 1차 측에서 2차 측을 오픈하고 찍은 값, LS1은 1차 측에서 2차 측을 쇼테지하고 찍은 값, L52는 2차 측에서 1차 측을 오픈하고 찍은 값, LS2는 2차 측에서 1차 측을 쇼테지하고 찍은 값. 이 4가지를 찍어 볼 수가 있어요. 수식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자기 소재와 요 트랜스를 받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변수는 3개거든요. 리키지1, LM 하고 요 리키지2예요. 요 수식 잘못되는데 리키지2 2이기 때문에 실제 요 4가지 수식 중에서 3가지만 풀면은 그 3가지의 해가 나와요. LM, L 리키지1, L 리키지2에 대한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 1, 2, 3, 4에서 보통은 식 4번을 쓰지 않고 식 1번, 2번, 3번을 써가지고 이걸 풀면은 이렇게
식 5번, 식 6번, 식 7번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LO1, LS1, LO2 세 가지를 찍어 오라고 측정을 해서 와라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펄스 트랜스 수식에 집어넣고 우리가 설계한 권선비를 넣으면은 실제 그런 값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들이 방금 설명한 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이렇게 하면은 LM, L리키지1, L리키지2가 계산이 되고, 여기서 L11, L22, L12, K, N이 이런 값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이 궁금한 거를 어저께 물어본 것 같아가지고 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LM, L리키지1, L리키지2를 구하셨고, 턴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턴비는 내가 알고 있거나 여기서 유효 이펙트 값 요거 값 넣어가지고 내가 이미 턴비를 알고선 하는 거면은 그 값을 넣어도 되는데요. 모르고 하면은 그 방금 위에서 이펙티브 턴 레이쇼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돼요. 거기서 L11, L22, L12 커플링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요 턴비는 이렇게 밑에서 구하시면 되고, 해가지고 어저께 그 자기 소재 관련된 질문 했을 때 내가 셀프 인덕턴스 설명을 좀 잘못한 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전반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셀프 인덕턴스는 1차 측 혹은 2차 측에서 각각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누설 인덕턴스와 자와 인덕턴스의 합이다. 그게 셀프 인덕턴스고, 상호 인덕턴스는 턴비를 근거로 여기 자와 인덕턴스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보이는 어떤 인덕턴스의 값, 그래서 L1, L12, L12 상호 인덕턴스다. 그 다음에 뮤추얼 인덕턴스. 그래서 그런 거 개념 좀 알고 보면은 이 수식이 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이해할 건 이거죠. 이 인덕턴스 오픈과 쇼트를 측정하면은 얘가 이 내부 등가 회로의 통합값으로 보인다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상당히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 벅 타입 컨버터, 그러니까 뭐 포워드나 투 스위치, 그것도 포워드네. 포워드, 하프 브리지 컨버터, 풀 브리지 컨버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컨버터들은 다 온타임 혹은 벅 타입 컨버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의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턴비나 K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키지가 L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는 L5를 어차피 리키지1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LM이라고 우리가 퉁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상태에서 찍으면 온타임 컨버터용 트랜스에 한해서는 LM 값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여기서 보면은 LM이 리키지보다 확실히 크다면 이렇게 요 두 번째 항, 즉 리키지2가 LM보다 훨씬 작을 거거든요. 작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L 리키지2에 거의 귀속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LS는 L 리키지1 더하기 L 리키지2의 합인 거예요. 1차, 2차 리키지의 합. 근데 이게 양 1차, 2차가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라고 하면 L 리키지1과 L 리키지2도 값이 거의 같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요 L 쇼트, 2차 측 쇼트하고 찍은 값은 리키지의 2분의 1인 거죠. 여기서 측정된 값의 반이 L 리키지1, L 리키지2인 거예요. 아마 여기 2차 측에 L 리키지1이라고 적은 것도 이게 보통 온타임 트랜스에서 대칭 구조인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수식들을 이해를 하면 가끔 그런 야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가끔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우리 이우석 박사가 왔다 갔어요. 교수님께서 우리가 토폴로지에 따라서 2차 측 리키지나 1차 측 리키지를 각각 봐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수식을 1차 측 리키지, 1차 측, 트랜스 1차 측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2차 측을 하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어색 안 해도 돼요. 그냥 1차 측 휴태지하고 2차 측에서 찍으면 되는데 그 값이 1차, 2차 측이 한 대충 2분의 1 정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쓰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약간의 또 거짓말이 있는데 요 리키지 값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리키지 값은 순수하게 메인 트랜스 내부에 있는 값이거든요. 내부에 있는 값. 근데 이게 자기 소자를 감으면 선들이 밖으로 길게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길게 나온 케이블들도 누설 인덕턴스,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포함해서 찍으면 이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키지, 제가 지금 설명한 리키지는 자기 소자의 최단 거리에서 쇼테이지를 했을 때 이 자기 소자 안에서 보이는 누설 인덕턴스 값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케이블이 굉장히 길다든가 구리포스바가 굉장히 복잡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패턴으로 생기는 누설 인덕턴스들도 별도로 감안을 해줘야 돼요. 별도로. 즉 리키지 1이나 리키지 2에 순수 자기 소자 말고 외적으로 생기는 인덕턴스들도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런 거는 분명히 여기 설명해 해드린 내용과는 다른 외적인 영향이므로 그건 별도로 측정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하실 때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타 이제 주로 지금 설명은 온타임 컨버터 위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어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결합도가 낮은데 결합도가 낮으면 턴비 자체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결합도가 1이 아닌 경우는 내가 실제 감은 턴의 턴비랑 이 이펙티브 턴 레이쇼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턴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 리얼 턴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하고 오프타임 컨버터에는 플라이백이나 부스트 타입 여튼간에 그런 종류의 트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누설 인덕턴스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수식상으로는 누설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코어를 조립할 때 쓰는 코어의 재질이나 어떤 적층법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식에서 결정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값들은 평가 지표인 거지 실제 그런 값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또 별도의 일인 거죠. 똑같은 턴수에 똑같은 인덕턴스 값을 가지고 내가 만들려고 해도 적층법, 그러니까 권선을 감는 권선법, 선을 감는 방법이나 적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리키지나 LM 같은 값들은 상당한 변동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차차 연구 개발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간에 이 수식은 기본적으로 온타임 컨버터, 그러니까 우리가 풀브릿지나 하프브릿지나 그런 스위치가 온 됐을 때 에너지가 넘어가는 자기 소자를 위한 수식에 1차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기타 나머지 코어 리스 타입이라든가 오프 타입 컨버터를 할 때는 약간의 부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또 그때마다 물어보시거나 교수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니까 그때 공부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여하튼간 이렇게 설명은 전반적으로 끝났고요. 이 자료는 제가 태웅이한테 우선 1차적으로 배포를 할 테니까 같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진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제가 시간 되면은 자료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